유산을 하고 난 뒤에도 이 몸조리 과정이 필요한지, 또 몸조리를 해야 된다면 얼마나, 어느 정도 기간 동안 해야 되는지, 이 유산 후 치료의 골든타임이 언제인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텐데요. 이 유산은 출산처럼 몸이 퉁퉁 붓는 것도 아니고, 또 초기 유산의 경우에는 진통이 오면서 뼈가 늘어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출산 이후의 몸조리처럼 주의를 해야 되는지를 궁금해 하십니다. 출산 이후에는 우리가 찬바람도 피하고 이 찬물도 좀 피하고, 또 무거운 물건도 들지 말라고 하잖아요. 또 딱딱한 거 먹는 것도 좀 피해주고, 행주자는 이런 일상적인 동작을 조심시키기도 하는데, 이 유산 이후에도 이 정도로 일상생활에 주의가 필요할까요? 아무래도 이 출산처럼 몸의 변화가 상당히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유산하고 몸조리까지는 너무 유별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기도 하십니다. 특히 첫 아이가 있을 때 유산이 되거나, 또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실수가 없어서 더더욱 유산 후 주의를 기울이기가 어려운 경우들도 많아요. 저는 유산 후 몸조리를 유산 후 산후조리라고 부릅니다. 특히 유산 후 정상분만과 많이 달라서 각별히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해요. 분만을 하게 되면 임산부가 정상적인 호르몬의 변화로 자궁 수축이 생기고, 그에 따라 출산을 하게 됩니다. 출산 휴가 사용하면서 몸을 회복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도 주어지죠. 하지만 이 유산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아요. 유산 이후에는 이 생리적이지 않은 병리적 현상으로 자궁 수축이 이루어지고, 또 호르몬 변화도, 또 컨디션도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습니다. 또 정신적인 충격이 오기도 하고요. 또 가장 큰 문제는 이 출산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본연의 업무에 복귀해야 된다는 것인데요. 이른 시기에 초기 유산되더라도 자궁은 평상시보다 많이 커져 있는 상태고, 또 분비물과 태반 잔류물 등도 인위적으로 배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. 더군다나 이 정신적인 충격으로 기의 흐름이 일시적으로 원활하지 않게 되고, 또 휴식도 없기 때문에 정상분만보다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경우가 바로 유산 이후의 산후조리예요. 유산 후에는 가능한 푹 쉬고 편안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. 특히 중기 이후 유산, 유도분만을 거친 유산의 경우에는 분만 후 산후조리보다 더 회복에 주의하셔야 합니다. 이런 시기 초기 유산인 경우에도 찬바람, 찬물까지 다 피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, 이 근육에 무리를 줄 수 있는 과격한 운동이라든지 활동은 조금 피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. 무엇보다도 이 정서적인 안정이 필요합니다. 유산 이후에는 당분간은 피임을 하셔야 되는데요. 그 이유는 자궁이 다시 유산과 같은 상황을 반복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. 유산을 일으켰던 인자가 다시 해를 줄 수도 있고, 또 유산으로 인한 자궁경부 확장이 다시 생겨서 유산이 반복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. 유산 이후 자궁 회복의 골든타임은 유산 직후부터 2개월간을 보는데요. 이 시기 유산 후 자궁염증, 어혈, 자궁내막의 정상화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. 비교적 이 나이가 젊은 여성들인 경우에는 이런 회복들이 자연적으로도 이루어지는데요. 나이가 많으시거나, 또는 자궁 난소질환 기항력이 있었던 분들, 또는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로 임신되고 유산되었던 분들은 내막의 회복이 늦어지면 다음 임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한방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한방치료의 경우에는 이 내막 회복을 위한 한약, 침뜸치료, 또 다음 임신에서 염색체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이 빛광 강선치료 등을 병행하게 되는데요. 유산 이후에는 자궁뿐만 아니라 난소 기능의 약화가 함께 오기도 하기 때문에 이 난소 기능 저하가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도 고려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 실제 이 유산 이후에는 이 기능적인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, 또 임신에 대한 두려움, 또 다시 유산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이 정서적 안정이 해결되지 못하면서 임신 준비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. 유산 이후에는 주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배려가 꼭 필요하겠습니다.